안녕하세요. 김민아 펠로우입니다. 저는 얼반 소셜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주제로 서울 혁신파크의 네트워크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제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사회혁신 생태계에 대한 이론 및 한국에서 사회혁신 담론에 대한 문헌 연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서울 혁신파크 네트워크의 구조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네트워크의 형성 요인을 입체적으로 알아보고 이 같은 네트워크가 이곳의 사회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두 번째 부분에 집중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국가주의 모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구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사회혁신 담론이 1997년 경제적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그리고 90년대식 시민운동 위기론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계획 중 2단계, 즉 사회혁신을 위한 공유자원과 시장을 형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서울혁신센터의 네트워크를 살펴보았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는 네트워크 내 행위자들의 상호 관계 및 사회적 행위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기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개인이나 조직들의 중심성을 구할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이 표에 제시되어 있는 세 가지 수치를 활용하였습니다. 분석에 활용된 사회적 경제 조직은 132개로 서울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업 112개와 청년청 및 청년허브 미닫이 실험실 등 청년 공간에 입주한 20개 조직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혁신파크와 지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한 11개 중간 지원 조직을 네트워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주 조건 등을 비교해보면 서울혁신센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숙하고 그 가치가 입증된 기업들이 입주하는 반면 청년 공간의 경우에는 그들의 생각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장소로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 공간에 입주한 조직들이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고 영세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혁신파크의 네트워크 지도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그래프들에서는 조직의 활동 분야는 모양으로 그리고 조직의 유형은 색깔로 이같이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혁신센터에 위치한 조직들의 코드는 C로, 청년 공간에 위치한 조직들은 Y로 표시하였습니다. 조직들은 활동 분야와 유형, 즉 비슷한 모양과 색깔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같은 유형에 있음에도 네트워크 연결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복지와 인권 분야의 조직들을 보았을 때 네트워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는 반면 여기에 섬처럼 혼자 있는 조직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공간에 입주해 있는 조직들의 경우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도 있지만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전체 네트워크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신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은 센트럴리티 수치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그리 센트럴리티는 누가 많은 조직을 알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는 각 조직에 연결된 노드 수를 기반으로 도출되며 직접적인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용이합니다. 네트워크 중앙에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검은 점들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중간 지원 조직들이 높은 중심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 디그리 센트럴리티 상위 10개 그룹에 속한 5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동 분야와 형태 측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같은 디그리 센트럴리티 값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은 네트워크에서 똑같이 중요한가? 라고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같아도 클로스니스 센트럴리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클로스니스 센트럴리티는 정보나 내부 자원을 더 빨리 접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조직이 누구인지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순위가 조금 변경되었지만 여기에서도 중간 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연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디그리 센트럴리티로 네트워크를 봤을 때보다 많은 조직들이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조직과의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약하여도 내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Y로 시작하는 조직들의 경우 좌상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낮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공간에 위치한 조직들의 경우 혁신파크 전체에 존재하는 내부 자원이나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Betweenness Centrality의 경우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누가 꼭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정보나 자원 등의 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측정하는 값으로 가운데 있는 C32와 같이 중심에 있는 노드를 제거하면 전체 네트워크가 분리되거나 역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좌측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높은 센트럴리티를 보이는 조직들은 2015년에서 2016년, 즉 혁신센터 입주 초기에 자리를 잡은 기업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혁신파크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높은 센트럴리티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활동 분야나 형태 내에서도 중심성의 차이가 있지만 조직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NPO나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들은 센트럴리티 밸류가 상대적으로 낮게 계산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 조직들의 네트워킹 정도가 낮다고 단순히 해석할 수 없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으로 NPO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외부 NPO와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관들은 연구에서 분석한 사회혁신파크 네트워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진행한 인터뷰의 내용은 시간 관계상 프로보케이션을 위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회혁신 생태계가 적정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성적인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제가 인터뷰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경우 자신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기술을 지식의 단계로 낮춰서 사회혁신 생태계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조직의 사회성과 관련된 지식, 혁신성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경제적 성과와 관련된 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혁신파크에서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생태계의 사회성과 혁신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혁신파크 입주 전에는 일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열악한 상황에서 용감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운영되었던 조직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직들이 혁신파크에 입적하면서 얻는 중요한 자원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정감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기반으로 더욱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혁신성에 대해서는 기술에 대한 혁신성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혁신성에 대해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직의 성장 과정에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또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인 소셜벤처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혁신파크에 입지한 조직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렇다고 경제적 가치에 대해 더욱 기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호혜적 사회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종의 사회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 호혜적 공진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는 다양성이 줄어들어 제도적 동형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연구를 고려하여 호혜적 경제 생태계 안에서도 어떻게 다양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트워크 형성에서 early stage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첫째로 조직 차원에서 초기 단계일 때 네트워크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는 혁신파크 초기에는 자치회 등을 통한 네트워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뒤에 말한 현상에 대한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초기에 활발하게 네트워크를 통해 커뮤니티에 제안한 사항들이 실제로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둘째로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이 공간에 머무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주인의식을 잃어간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입주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만들어진 생각을 실현하는 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인터뷰에서는 서울혁신파크 내 네트워크 분절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지적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지도에서도 확인하였지만 청년 공간과 서울혁신센터 공간 사이의 분절화가 혁신파크 전체 네트워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에서 사용한 용어들을 봐도 서로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분절화의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조직들의 특성이 너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사회적 경제 정책 자체의 분절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을 위한 사회혁신 생태계로서 서울혁신파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공간 사이의 연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석을 통해 혁신파크 초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현재 혁신파크를 떠났거나 내년에는 떠나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혁신파크의 네트워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